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7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더위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택배 물건 배송해 주시는 분들 너무 더워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을 자주 하다가 요즘엔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이 이제 4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빈몸으로 걸어 올라오기도 힘든데 무거운 물건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더위가 가실 때까지는 조금 물건 주문하는 거를 자제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도 또 많고요. 이제 장염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믿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씩 사셔가지고 사신 거는 그날그날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찬 음식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태어날 때 얘는 뚱뚱할 거다 안 뚱뚱할 거다 이런 거 뭐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출생 체중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살이 쪄 있으면 애들도 좀 살이 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그렇게 물려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어릴 때는 살다 보니까 부모님 식습관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를 먹다 보면 같이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패밀리알이라 그러거든요. 가족성. 예, 그래서 가족성이라 그러면 그 안에는 유전적인 것하고 이제 초기 환경적인 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이라는 건 진짜 유전자만 물려받은 건데요. 과연 우리 비만에서 유전자가 끼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도인가 한번 대규모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비만에 몇 퍼센트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 조사했을 때 그때 한 8.5% 정도 그 정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는 환경적인 거고 8에서 9% 정도가 이제 유전자 때문에 이제 비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유럽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그걸로 이제 동양인들이나 또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을 조사를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규모로 510만 명이나 이제 모아가지고요. 아시아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한 이제 2배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한 17%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이고요. 이제 블로그에 쓴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알려주는 비만 5살 전에 예측 가능하다. 물려받은 유전자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비만 위험이 높더라도 아직 덜 마른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와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팀은 51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비만 유전자 점수를 개발했습니다.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는 주로 뇌에 작동하였는데 식욕 조절, 배고픔, 포만감과 관련되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식탐이 많은 유전적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수로 5살이 되기 전에 이미 비만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만든 다유전자 위험 점수 폴리지닉 리스크 스코어 PGS는 마치 비만 내비게이션처럼 작용합니다. 점수가 높은 아이는 생후 2.5세부터 체중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생 체중이나 부모의 체형 등으로 비만을 예측했지만 여기에 유전자 점수를 더하면 예측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5살 때 체중과 유전자 점수를 함께 보면 성인 BMI의 35%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살을 많이 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쉽게 요요 현상에 빠졌습니다. 마치 강한 고무줄처럼 멀리 당길수록 더 세게 되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결국 유전자는 방향은 제시하지만 걸어갈 길은 각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예측 기술을 넘어 공중보건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유전자 정보를 통해 고위험군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른 시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새로운 유전자 점수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연구는 그 51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그 주목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고요. 미국 회사 중에 23&me, 23이라는 게 유전자 그 우리 염색체 개수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많은 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각 나라별로 이제 자이언트 콘소시엄이라는 그 유전체 분석하는 콘소시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5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그 비만의 한 16에서 17% 정도만 그 유전자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석을 안 했지만 비만하고 사실 관련되는 것 중에는 장내 세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비만하고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이 장내 세균도 엄마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유전성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요. 또 자기가 키우는 거에 따라서 비만을 유발하는 균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 좀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아무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유전 이런 게 합쳐져서 이제 비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오히려 이제 비만 유전자 점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비만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똑같은 다이어트를 할 때 더 살이 잘 빠진다 그럽니다. 뭐 시작할 때 이미 좀 살이 많이 쪄져 있으니까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이어트는 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요요 현상이 더 쉽게 올 수가 있다. 이제 그게 문제고요. 이제 비만하고 관련되는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식욕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결국 이제 먹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위고비 같은 것들도 결국은 이제 먹는 거를 그 줄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식탐을 줄여주는 건데, 먹고는 싶은데 먹다 보면 이제 금방 배가 부르고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식탐이 사라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살이 많이 빠지고 한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배고픔을 좀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다이어트에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논문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데 이제 실렸고요. 38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긴 논문이고요. Polygenic Prediction of Body Mass Index and Obesity through the Life Course and the Cross Ance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리지닉이라는 게,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고 지닉은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사람이라 그러면 모두 30억 개의 베이스 페어라 그래서 염기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TGC 이게 이제 30억 개가 쭉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99.5% 정도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고요. 거의 비슷하고 한 0.5% 정도가 다른데요. 그 중에 이제 유전자가 한 개씩 이렇게 베이스 페어가 다른 걸 우리가 SNP라 그럽니다. 그런 걸 이제 300만 개 정도 있어서 전체 유전체에서 한 0.1% 정도가 SNP, 이제 유전자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비만인 사람하고 비만이 아닌 사람이 서로 차이가 나는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폴리진 여러 개로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BMI,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 25 이상이면 이제 비만이죠.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폴리지닉 어떤 위험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리스크 스코어, 줄여서 PRS라 그러는데요. 뭐 다양한 점수를 이제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발한 그 점수하고 그다음에 BMI하고 오비시티, 비만 이거의 이제 연관관계를 보는 건데요. 라이프 코스라는 게 결국 어릴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 이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어크로스 앤세스트리는 조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겁니다. 모두 510만 명을 이제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아프리칸이 4.6%, 아메리칸이 14.4%, 이스트 에이시안 동아시아겠죠 8.4%고요. 대부분은 이제 유로피안 71%, 그다음에 사우스 에이시안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컨소시엄하고 23&me 회사 여기서 온 자료로 했다는 거고요. 전체 보시면 아프리칸이 23만 9천 명, 그다음 히스패닉 아메리칸이 73만 5천 명이고요. 이스트 에이시안이 43만 명이고, 유로피안이 364만 명이고, 사우스 에이시안이 7만 5천 명.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이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까만색이 이제 체중이고, 이 노란색 점은 이제 키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개발한 이제 PGS 이걸로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 나이가 들수록 이제 PGS가 그
BMI를 측정할 수 있는,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설명력은 0.5 정도까지 25세가 되면 늘어나는데, 키는 전혀 설명을 못 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선이 있는데요. 요 빨강색 선은 PGS, 폴리지닉 리스크 스코어, 이게 버텀 10%, 그러니까 하위 10%죠. 이렇게 살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BMI를 보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는 거의 BMI가 비슷한데 체중이 이제 점점 BMI가 줄다가 25세가 되어도 BMI가 한 20 정도 평균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상위 10% 이제 유전자 점수가 높아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은 쭉 보시면 한 2.5세부터 이제 BMI가 다른 애들보다 쭉 늘게 되죠. 그래서 쭉 늘어가지고 25세가 되면 BMI가 25 이상이 되는 그런 비만이 된다. 중간에 노란색은 이제 평균 80%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5살 이전에는 애들이 보통 키가 많이 크고 몸무게는 그거에 비해서 덜 찌기 때문에 BMI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만 위험도가 높은 애들은 2.5세부터 벌써 BMI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범 그림은 그 특정 나이대 15세, 11세, 8세, 5세, 3세 이때에 이제 BMI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제 까만색은 뭐냐 하면은 이제 태어날 때 출생 몸무게, 그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그 임신 전에 엄마의 BMI, 출산 때 엄마의 나이하고요,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아이의 15세 때의 BMI를 예측을 하면 한 12% 정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11세, 8세 이럴 때도 대충 한 10% 정도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요런 팩터에다가 이제 폴리지닉 스코어 요거를 더해 주니까 15세 때 거의 25%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폴리지닉 스코어가 기존의 BMI, 비만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지표에 더해졌을 때 훨씬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때에 이제 BMI만 가지고 이제 18세 때 BMI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BMI를 가지고 이제 18세가 됐을 때 BMI를 예측했을 때 1살, 2살 이럴 때 3살 때 BMI 가지고는 거의 예측을 못하는 거죠. 여기다가 폴리지닉 스코어를 이제 더해 주니까 5살 때 이제 BMI하고 폴리지닉 스코어를 합치면은 18세 때 BMI 한 35%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고, 8살 때는 한 50%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논문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폴리지닉 스코어라는 걸 어렸을 때 해보면 한 5살 때 정도만 해봐도 얘가 앞으로 뚱뚱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식이 교정 같은 걸 그때부터 좀 들어가면 성인 비만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식탐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아유 우리 애가 잘 먹네 잘 먹네 하면서 너무 이제 고열량의 그런 초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이기 시작하면 어릴 때는 뭐 주는 대로 먹으니까요. 예, 또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뚱뚱해져서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모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 한번 폴리지닉 스코어 몇 점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유전자 검사가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러니까 생활 습관 같은 걸 규정하고, 어릴 때 입맛이 이제 평생 가니까요. 어릴 때 이제 장내 세균 검사도 한번 해가지고 최소한 좀 비만은 막아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위고비 받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리 찔릴 일도 없고, 또 생으로 굶을 일도 없고, 뭐 지방 흡입이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다 고통을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젊을 때 규정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